미국 정부가 중국인이랑 연애 금지 명령을 내렸어? 미국의 외교관들과 또 중국에 있는 영사관 직원들, 그리고 중국인들과 맞닿아 있는 일을 하는 모든 미 정부 직원들에게 내려진 명령인데 매우 이례적이지. 미 정부에 따르면 두 가지를 금지해. 첫 번째는 any romantic relationship, 그러니까 어떠한 연애 관계. 두 번째는 sexu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까지 콕 특정을 해서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미 정부가 강경한 명령을 내는 건데, 이 명령을 누가 또 도입했냐면, 이 정책은 니콜라스 번스라는 중국 주재 미 대사가 직접 이걸 승인하기도 했어. 광저우, 선양, 상해, 베이징 등 중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뿐 아니라 마카오와 홍콩에 있는 미 정부 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이 이른바 보안 인가를 허가받은 계약직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강력한 정책이야. 흥미로운 건 나는 좀 면제를 해주세요 라는 면제 신청을 미 정부에 할 수 있어. 그런데 미 정부가 이 면제 신청을 불허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 직원이나 외교관이 중국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거나 그게 싫으면 사표를 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 만약에 이 정책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럴 경우에는 발각되는 즉시 중국 땅을 강제로 떠나야 되는 강제 정책도 수반이 되는 명령이야. 연애하다 걸리면 사직해야 된다고? 바로 사표를 내야 해.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명령으로 전달이 됐고, 이를 위반한 직원은 즉각 중국 땅을 떠나라 라는 것까지 구두로 명령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 왜 그러냐? 미국의 정보기관이 판단하기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외교가의 전방위로 접근을 해서 미국의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극에 달했다라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판단한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미인계를 동원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미 정보기관이 한 거지. 미인계? 이 전직 CIA 정보 분석가 출신의 피터 매티스가 분석하기로는 과거에도 중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외교관들을 꿰내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던 적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는 공개된 바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 미국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건 중국이 미국 정부에 이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대범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어. 지금까지 일부 미 정부 기관이 이와 유사한 연애 금지령을 잠시 도입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미 정부가 전면적인 사교 금지를 내세우고 성적인 관계까지 맺지 말라라는 걸 특정했던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지금까지는 혹시 무슨 연애 관계가 있으면 보고는 해라 정도의 어떤 스탠스였는데, 아예 맺지 말라라는 강경책을 미 정부가 꺼내든 데는 중국의 공세적인 첩보 전략의 수위 때문인데,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관들에게 강력한 교육을 하는데, 특정 외교관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수십 명의 중국 정보 요원들이 붙을 수 있다는 것까지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 중국 미인계에 당했던 사례가 있어? 수도 없이 많아. 1964년에 프랑스 외교관이 중국에서 부임하던 때에 중국의 경극 배우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인 연인의 요구에 따라서 프랑스의 기밀 정보 500건을 넘겼던 사례도 있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외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중국을 떠났는데, 그 경극 배우 출신의 연인이 대뜸 웬 아기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당신의 아이요 라고 더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사례도 있었어. 그런데 엄청 황당한 일이 그 이후에 드러났어. 프랑스 정보요원이 이 프랑스 외교관을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에 빠졌던 이 경극배우, 중국인 경극배우가 여성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였다는 게 프랑스 수사당국의 수사로 드러나.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았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이도 가짜 아이였다는 것이 드러났지. 이걸 배우에서 기획하고 실행했던 배우는 놀랍게도 중국 정보 당국이었어. 이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공개된 바도 있어. 그 영화가 바로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야. 일본도 이 중국의 미인계에 당했던 적이 있는데, 2004년에 상하이의 한 일본 외교관이 현지 중국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중국 공안이 이를 악용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본 외교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 정보를 넘길 수 없었던 일본 외교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2010년에 상하이의 한국 영사관에서도 성 스캔들이 불거졌는데, 한국 외교관 두세 명이 한 명의 중국 여성을 두고 추문을 일으키다가 우리 당국에 소환됐던 사건이었어. 당시 외교가에서는 이들 외교관이 정보를 그 여성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제기됐었어.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2013년에 주중 미 대사였던 게리 로크, 첫 이 중국계 미 대사였는데, 미모의 중국 여성과 불륜이 들통나서 쫓겨나듯 베이징을 떠나야 했던 사례도 있었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이 볼딩 교수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겪었던 미인계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데, 한 미인 중국 여성이 봉투를 들고 찾아와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를 은근슬쩍 물었다는 거야.
그 대가로 중국 당국이 그에게 요구했던 건 시진핑 찬가였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었어. 미인계는 공산권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야? 이 중국의 고서에도 미인계가 등장해. 바로 손자병법. 중국 내에서 미인계는 역사가 참 깊다는 건데, 특히나 이 공산권 국가에서는 성을 도구로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이야. 매우 부적절하지. 북한에서도 씨앗 공작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을 정도고, 러시아에도 콤프로마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성을 내세워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한 뒤에 몰카 등으로 약점을 잡아서 이를 공작에 활용하는 방법이지. 올해 3월 영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미인계를 내세워서 간첩 사건을 벌인 일이 적발된 거야. 이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좀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인을 포섭하고, 일부 언론인은 납치 살해하는데 모의를 한 혐의로 영국 정보당국이 5명의 용의자를 붙잡았어. 그런데 이들이 빼어난 용모의 이 여성 공작원을 내세워서 미인계를 계획했던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지. 그게 올해 3월이야. 오, 재밌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 프랑스도 소련의 미인계에 당했던 일이 있어. 1959년 10월에 모리스 드진이라는 소련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모스크바의 한 사교계 여성이 접근한 거야. 저도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뵙고 싶다라며 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는데, 이게 미인계 시작의 서막이었던 걸 드진 대사는 그때 몰랐던 거지. KGB의 계획은 이랬어. 드진이 그냥 대사가 아니라 당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드골의 최측근을 포섭할 경우에는 이 정보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KGB가 작전을 세운 거야. 그래서 KGB가 이 드골의 최측근이 드진 대사를 미인계로 포섭하려는 작전에 이름도 세워. 이름이 지골로 작전, 이른바 오퍼레이션 지골로 작전을 세우기도 해. 그 여성이 자기 집으로 드진 대사를 은근히 유혹하는 거야. 프랑스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와서 드시지 않겠냐 라며 자기 집으로 유인해내. 이 드진 대사가 홀라당 그 여성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그 여성의 집에 가서 밀애를 나누기도 해. 그런데 그 장면은 모두 다 KGB가 그 집에 설치해놨던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녹화돼 있었던 거야. 지골로 작전이 KGB 입장에선 다 성공했다라고 판단했겠지. 그런데 이 드진 대사는 KGB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모든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자수하고 자백하는 선택을 택해. 완벽해 보였던 KGB 작전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드진은 조용히 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하고 처리를 해. 아니, 근데 요새도 미인계가 통할까? 통하지. 영국 속담에 마음이 뺏기면 눈은 아무것도 못 본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 미인계의 정보전의 특징은 이 사랑 이외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핵심이거든. 춘추 전국시대의 오나라 왕은 월나라가 보낸 이 미인계 여인의 외모에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일화도 있잖아.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경국지색이야.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의 아름다운 용모, 미인계를 뜻하는 단어였던 것이. 오늘날 미인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당연히 현실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인계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 틴더나 바두 등 다양한 데이터 어플에서 가짜 여성이 군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혹을 하는, 그래서 정보를 빼내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요즘에도 벌어지고 있지. 여기까지 알면 이 미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미 정부가 왜 이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 연애 금지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보면 돼. 오늘도 고마워요.